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의 홍보팀장 백진상은 업무 능력 하나만큼은 발군입니다. 그가 세운 계획은 완벽하고 계획대로 업무를 끌고 나가는 카리스마도 대단하죠. 무엇보다도 위기 상황에서 백진상의 능력은 빛을 발합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원인을 분석하면서 동시에 최선의 돌파구를 선택하고 추진해서 결국은 위기가 없었을 때와 같은 혹은 그 이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게 백진상입니다. 업무로만 따진다면 메시급의 능력을 보여주죠. 문제는 타인을 대할 때에도 같은 능력이 발휘된다는 겁니다. 타인의 단점을 꼽을 때에도 완벽하게 카리스마 있게 조목조목 그 단점들을 열거합니다. 상대방은 필연적으로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게 되지만 백진상에게 상대의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그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요. 완벽한 진상, 인간, 실격, 그가 바로 백진상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회식이 끝난 후 그는 차에 치여 죽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처음부터 다시 반복됩니다. 백진상이 아닌 홍보팀 대리 이루다에게 말이죠. 인간은 완벽함과는 거리가 멀어서 언제나 새로운 잘못을 저지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같은 상황이 온다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은 다시 펼쳐지는 법이 없죠. 시간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앞으로만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후회와 쪽팔림, 반성과 아쉬움이 만들어낸 장르가 바로 타임루프 장르입니다. 이 타임루프가 잊을만 하면 나오고 또 나오는 익숙한 장르이면서도 계속해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실수로 가득한 오늘 하루를, 비루하기 짝이 없는 내 인생 전체를 완벽해질 때까지, 아니 최소한 내 마음에 들 때까지라도 고쳐보고 싶다는 욕망은 이대로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니까요. 반대로 어느 누구와 어떤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모두 내 마음대로 개차반처럼 살아보고 싶다는 일탈의 욕망 역시 누구나 갖고 있죠. 일곱 번째 내가 죽던 날도, 해피 데스데이도, 엣지 오브 투모로우도 결국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좀 더 나은 관계를 맺고 싶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욕망에서 비롯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장르의 끝판왕은 여전히 사랑의 블랙홀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공적인 영역에서 능력도 뛰어나지만 인격적으로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주인공이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그러니까 특이할 것 하나 없는 하루인데 단지 다른 점이라고는 평소보다 일이 좀 많았다 정도의 하루를 보냈는데, 틀림없이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하루가 다시 시작되더라. 그리고 그 하루가 계속 반복되고 벗어날 길이 없더라. 바로 이것이 시골 동네에 갇힌 채 끊임없이 하루를 반복해야 하는 기상캐스터, 친구들과 평범하고 멋진 하루를 보낸 여고생, 생일날 죽어야 하는 대학생, 전투능력 제로인 군인이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타임루프 장르는 마치 우리나라의 영웅서사처럼 형식이 고정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하루가 반복되자 주인공은 놀라다가 즐기다가 지겨워지죠. 어떻게 하면 이 하루를 끝내고 내일로 넘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주인공은 그 하루를 면밀히 분석하죠. 자신이 파악하지 못했던 인간관계와 인과관계를 하나씩 알게 되고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정답이라 믿었던 선택들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고 선의로 행동했던 행동은 불행으로 귀결됩니다. 하루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 하루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서야 불행인지 축복인지 모를 그 하루가 끝이 납니다. 따라서 타임루프물의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시간입니다. 그래서 박보검이 주인공인 드라마에서 그의 앞모습, 뒤태, 옆모습, 얼굴, 손, 눈, 이마, 치아 등을 매주 다른 각도와 크기로 이렇게 저렇게 보듯이 타임루프물에서는 주인공의 하루를 천천히 길게 보여주고 압축해서 짧게도 보여주고 몰랐던 부분을 보여주고 달라진 부분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게 영화에 훨씬 적합한 구조라는 것이죠. 하루라는 시간의 이모저모를 보여주기에 2시간은 반복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 찾다가 끝내기에 적당하죠. 하지만 16시간은 너무 길어요. 하루를 자세히 보여주자니 다큐 3일이 되고 편집해서 보여주자니 하이라이트만 반복해서 틀어주는 것 같겠죠. 그래서 이 드라마는 타임루프의 전형적인 공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볼 때는 이거 뭐지?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첫째로 타임루프에 빠진 주인공을 둘로 나눈 것입니다. 보통 타임루프는 한 번에 한 명만 가능하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죠. 주인공이라는 주체가 반복되는 하루의 요소들이라는 대상을 온전히 이해하는 게 줄거리가 되는 거죠. 이건 영화로는 가능하지만 드라마로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16시간, 총 2달의 시간 동안 깨달음을 얻는 과정만 반복하는 주인공은 바보처럼 답답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둘이라면 상황이 달라지죠. 타임루프물에서는 불가능한 주인공들의 관계가 깊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가 발전되면서 키워가는 로맨스도 코미디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계의 두 축이 강지환
차지환과 백진이라면 제작진의 의도는 분명하다 못해 노골적입니다. 대놓고 코미디를 준비한 것이죠. 이 드라마의 초중반을 이끌어가는 악역은 누가 뭐래도 강지환, 즉 백진상입니다. 주변의 모든 타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 인물이 바뀌어야 반복되는 오늘이 끝나고 내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물이 죽지 않아야, 이 인물의 죽음을 아무도 원하지 않아야 오늘이 끝날 수 있습니다. 타임루프의 원인이 백진상인 것이죠. 문제는 이 백진상이 너무도 쉽게 죽는 인물이라는 데 있죠. 차에 치여 죽거나 머리에 만년필이 꽂혀서 죽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멱살을 잡고 흔들어도 죽고 시계가 머리 위로 떨어져도 죽고 심지어 죽어라고 말하면 심장마비로 죽는 개복치같이 예민하고 민감한 인물입니다. 손만 대도 죽어버리는 남자 주인공은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시청자들은 그가 혹은 그 앞에서 택시문만 세게 닫아도 그의 목숨을 걱정해야 할 지경입니다. 그리고 강지환, 즉 백진상은 드라마 속 인물들과 함께 죽어라고 외치고 싶어질 정도로 얄밉다가도 때로 측은해지는 백진상을 너무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백진이가 맡은 이루다가 바로 타임루프의 해결자입니다. 진상 백진상을 개과천선시켜서 아무도 그의 죽음을 바라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게 그녀의 목표입니다. 딱히 진상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하루의 반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따라서 초반에는 이루다만 타임루프를 경험하고 백진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보려고 노력하는데 백진이는 서사를 끌어갈 만한 충분한 연기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타임루프의 진상이 동참했을 때에는 로맨틱 코미디의 장인으로서의 모습, 그러니까 귀엽고 발랄하고 과격하면서도 여린 그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코미디든 멜로든 원맨쇼가 충분히 가능한 강지환과 함께하는 시너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드라마의 두 번째 전략은 타임루프물의 공식을 깨는 것입니다. 반복을 통해 하루가 잘 넘어간다는 설정은 가져오지만 주인공, 즉 백진상이 완벽하게 되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하지 않습니다. 몇 번만 더 반복하면 완벽해지겠구나 싶을 때 내일로 시간이 넘어가 버리죠. 그리고 같은 미션을 반복합니다. 게다가 그게 후반부에는 타임루프가 아닌 시간을 되돌리는 설정이 나오기도 하죠. 백진상 한 명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끝없이 하루를 반복한다? 16부를 할애하기에는 이야기가 너무 소소하기는 하죠. 그래서인지 이 드라마는 이중 장치를 구성해 놓습니다. 타임루프의 원인이 백진상이었다가 백진상은 이루다와 함께 해결자의 위치를 점하고 원인은 다른 인물로 바꾸어 놓습니다. 솔직히 뜬금없는 전개였어요. 초반부터 복선이 있기는 했지만 그 역시 자기적이었죠. 이야기가 커지는 느낌이 아니라 이야기를 덧붙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퇴사한 직원과 그녀의 아버지는 말이죠. 이 드라마가 준비한 또 다른 장치는 이 드라마가 시사적이라는 겁니다. 이 드라마의 주된 갈등은 회사 직원과 경영진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오너의 대책 없는 갑질, 회사 편만 드는 관리직, 내부 고발자에 대한 사회의 냉담한 분위기, 프랜차이즈 본사의 횡포, 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의 갈등, 노조에 대한 회사와 사원의 태도 등 이 드라마가 다루고 있는 사회 문제들은 거의 미생을 방불케 합니다. 물론 미생이 새벽의 저주라면 이 드라마는 새벽의 황당한 저주쯤 되죠. 기업과 관련한 각종 문제들을 꽤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지만 해결책까지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전시하는 정도죠. 그건 이 드라마가 코미디이기 때문입니다. 설득력 있는 변명은 아니지만 제작진이 그러한 변명을 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일단 웃자라고요. 그래서 결국 회사가 대상인 갈등은 시대착오적이며 해결은 어이가 없습니다. 이 갈등은 바로 치킨 회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회사의 진정한 주인이 회장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어야 하나 첫째 아들의 첫째 아들이어야 하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철저하게 왕조의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회장 할아버지는 적장자 상속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날 마음이 없고 둘째 아들인 현 사장은 어떻게 해서든 회사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며 적장자인 회장의 손자는 욕심이 없어 보이지만 자신의 특권을 놓으려는 수준까지 달관하지는 않았어요. 그의 여유로운 삶은 회사는 어차피 자신의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태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치킨업계 1위를 달리는 회사라면 재벌그룹의 당당한 하나의 계열사라면 전문 경영인이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 아닙니까? 왜 둘째는 회사를 경영하면 안 되는지 그의 인품이나 능력에서 결격 사유는 무엇인지 드라마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첫째 손자가 회사를 경영해야 하는 이유, 그가 가진 경영인으로서의 자세와 능력이 회사 경영에 꼭 필요한 덕목인지 그가 인재인지 아닌지 역시 드라마는 고민하지 않아요. 그저 넌 첫째 자식의 자식이니까 되고 넌 내 둘째니까 안 돼 로 그치고 말죠. 그리고 이 말을 하는 바로 그 사람, 회장 할아버지, 오너의 뜻이 바로 이 드라마의 철학입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재벌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한 유일한 주체라는 선전이 먹히는 시대도 아니고 그것이 또한 사실도 아니며 재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드라마의 기업과는 고리타분하고 위험하기 그지없습니다. 세상의 첫째라는 이유로
갓 서른 된 막 외국에서 MBA 따고 온 사회경험 전무한 핏덩어리를 대리에 과장에 팀장에 본부장까지 며칠 만에 고속 승진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결국은 다 네 거다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이 회사가 뭐 진짜 회사가 아니고 만 피스짜리 레고로 만든 모형입니까? 이 편한 부자들의 부자 노름에 변변하게 집 한 채 없는 우리가 그럼 그렇지 역시 첫째한테 회사를 줘야지 라고 동의해 주어야 하는 겁니까? 사회 시스템도 상속이나 회사 운영에 대한 법률도 개인의 노력도 정당한 경쟁도 공동체적 연대도 사회 정의도 다 때려치우고 그냥 DNA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이 주옥 같은 마인드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래서 이 드라마의 진짜 악역은 회장 할아버지와 공명입니다. 회장이 공명에게 회사를 물려주려고 계획한 순간, 정확하게는 인교진에게 회사를 빼앗기로 결정한 순간 모든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 경영을 맡기는 걸로 갈등은 종식됩니다. 이 구태의연하고 자기 성찰 없는 재벌은 하지만 끝까지 미화되죠. 착한 오너가 무려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게 해주었다는 식으로 말이죠. 갈등의 한 축이 힘을 잃으면서 남는 건 강지환과 백진희의 코믹쇼에 공명까지 결합한 삼각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극은 한없이 지루해집니다. 결국엔 비호감 아나무인 캐릭터가 좋아하는 여자로 인해 개과천선하는 뻔한 로맨틱 코미디가 되었거든요. 우리는 이거 몇 달 전에도 봤어요. 김비서의 의도를 궁금해하면서 말이죠. 공명이 그 사이에 낀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즉 이루다가 강 과장을 선택할 리가 없기 때문에 공명, 즉 강 과장만 등장하면 극이 축 처지게 됩니다. 이루다와 강 과장이 함께 있는 시간과 강 과장을 향한 이루다의 감정은 모두 시간 낭비처럼 보여요. 시청자의 시간 낭비 말입니다. 게다가 강 과장이 개인적인 매력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가 내리는 결정과 선택은 그가 멋지고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루다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린, 이루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린 이기적인 의도에서 내린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직 어린아이 같습니다. 단단히 잘못 자랐지만 어른인 건 확실한 백진상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죠. 애초에 게임이 되지 않는 상대인 거죠. 그게 양념이 되어야 할 인물이 싱거움만 더해버리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주인공이어야 할 장르에 인물을 주인공으로 넣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결국 후반부에는 동일한 코미디와 동일한 교훈을 반복하는 전형적인 드라마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여전히 일정 수준 이상의 재미를 보장하는 타임루프라는 장르를 선택하고 그 장르를 적절하게 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맨틱 코미디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태 비판에 집착함으로써 작가의 저열한 의식 수준만을 드러낸 죽어도 좋아 였습니다. 근데 사실 저 이 드라마 엄청 재밌게 봤어요. 중간에 해외여행도 갔는데 거기서도 챙겨봤습니다. 시청률도 완성도도 안타까워서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재밌는 드라마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W였습니다.